개교 80주년을 맞은 순천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의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질 개선과 의대 유치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는 여수공항 활성화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등을 지역 현안으로 함께 건의했습니다. 순천 신도심과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해룡천이 악취와 유량 부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국비 25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여수 화양지구에 대한 신규 투자 유치가 추진됩니다. 광역만권 경제청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깃 기업과 연계해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935년 문을 연 순천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립대로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체질 개선과 의대 유치 등 무거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어느덧 개교 80주년을 맞은 순천대가 대학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지목한 것은 역시 의대 유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향후 순천대학교와 지역 사회가 동반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의과대학 모델이 제시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회적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마련해 현재까지 국회의원 40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을 뿐더러 벌써부터 의료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법안 통과 후에는 다른 지역과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의사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9년 내지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고교 졸업자 감소에 따른 교육당국의 입학 정원 감축 방침은 순천대의 질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기피 현상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은 개교 8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순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화학공업을 뒷받침하고 또 순천만 정원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수한 인력을 키워서 녹록치 않은 현실, 이른바 무한 경쟁 속에 놓인 순천대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오늘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이어 대학 역사와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개관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또 다음 달 5일까지는 국제문화 컨벤션관에서 광개토 대왕비 탁본 전시회를, 오는 20일부터는 대학 박물관 전시실에서 지역작가 초대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조속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3개시 행정협의회는 오늘 섬진강 양안을 동서화합과 국가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서화합지대 조성 사업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또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 국제선 취항,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통한 국가관리, 익산 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해남군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와 도에 9건의 안건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 촉구 등 9건에 대해 협의하고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 인상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으며 목포 항구축제와 순천만 세계동물 영화제 등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신도심과 순천만 정원을 따라 흐르는 해룡천은 악취와 하천수 부족으로 해마다 고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국비 258억 원이 확보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도심의 조례 호수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해룡천 물길은 곧바로 땅속 복개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문제는 복귀하천 구간에서 도심 오폐수가 함께 유입돼 수질이 4, 5급수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역전 방향에서 합류하는 하천수도 악취가 심각해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비가 올라오고 꾸부룩하면은 냄새가 많아요.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요. 전체 10.2km 해룡천은 순천만 정원을 거쳐 순천만으로 유입돼 생태적으로 중요합니다. 때문에 순천시는 내년부터 4년간 400억 원을 들여 근본적인 수질 개선에 나섭니다. 환경부의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 258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핵심 사업은 도심의 오폐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 여기에 하천의 폭을 60m로 넓히고 부족한 하천수도 하루 3만 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도 하고 상류 지역 하수도 정비도 하고 하면 2019년대에는 그야말로 여기도 동천처럼 깨끗한 1급수 하천이 되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 5급수에 악화된 해룡천을 1급수 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 해룡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대수술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개발 답보 상태인 여수 화양지구에 대해 신규 투자자 유치 방안이 마련됩니다. 광양경제청은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여수 화양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미개발지 7.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조사 용역을 마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신규 투자자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청은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핵심 시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투자자 유치 방안에 반영한 뒤 타깃 기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국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의회 로비에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전시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의회 청사 로비에 작은 전시관을 조성하고 최근 지역 작가들로부터 구매한 작품 1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청과 의회 청사 곳곳에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사실상 종북딱지를 붙였습니다. 재창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보훈처가 꼽은 이유들을 들어보시고 과연 합당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에 대해 올해도 재창 대신 합창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가통합에 저해된다는 건데 기념식에서 애국가 대신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일부 보훈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의 5.18 영화인 임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으로 쓰였고 작사에 참여했던 황석영 씨가 방북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가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사에 임과 새날이 초기에 처음에 이 노래 행진곡이 나왔을 때 임과 새날과 과연 여기서 나왔던 임과 새날의 의미가 뭐냐 명확하게 그러면 규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황석영 씨와 함께 노래를 만든 작곡가 김종률 씨는 이 노래가 북한 영화보다 9년이나 빨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임과 새날의 의미는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발합니다. 좁게 이야기하면은 이 5.18 그런 민중 항쟁을 일으켰던 그 군사 독재 정권들이 물러가는 그날이 바로 새날이고요. 이제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민주와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는 그날. 5.18 행사위원회도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5.18 왜곡 대책위와 함께 성명서 발표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해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가 추진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순천시가 동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과 지역 균형 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중국 골프동호회 37명을 여수 경도CC로 초청해 제2회 도지사배 골프대회를 가졌습니다. 중국 참가자들은 오는 16일까지 여수 디오션CC와 순천 파인힐스 등에서 추가 라운딩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대회는 골프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채소나라 콩콩이의 건강 대작전이라는 인형극 공연이 펼쳐져 신나는 음악과 율동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100명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직원들의 안전진단과 가스안전, 교통안전 등 16개 영역에 대한 문의사항을 안전헬퍼와 1대1로 질의응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안전헬퍼 119 제도를 시행해 성과가 주목됩니다. 광양제철소는 안전헬퍼 119 제도를 통해 포스코 패밀리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안전활동 밀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양항 고철부두에 정박 중이던 5,500톤급 화물선에서 선박용 연료유인 벙커 CU가 유출돼 선박 28척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화물선 안에서 기름을 옮기던 중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여수산단 입주업체에서 제품 출하를 하기 위해 25톤 지게차로 빈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 주변에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 58살 최모 씨가 컨테이너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목격자와 공장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업체인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 자살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처음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 이지테크 등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노사가 만나 양 씨의 죽음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교섭 대상과 조문 허락 등의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노사 양측을 불러 중재에 나서는 한편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임시 개통 5개월여 만에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수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해상 케이블카를 개통한 이후 어제 100만 번째 탑승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탑승객 목표를 6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탑승객 가운데 90% 이상이 외지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 측은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한 사회공헌 사업 협약에 따라 올 1분기에 2억 2천여만 원을 여수시에 기부했습니다. 고흥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이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기준 지역 농림어가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유자차와 유자껍질 등 농수산물 수출액은 3,891만 달러로 전년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과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수출액이 95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수출액 증가가 수출 전략 품목 유통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 업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삭막한 도시 벽 주변에 초록식물을 식재하는 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